뭐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입자 사이가 이제 불규칙하게 붙으니까 그런 거지. 얼음 저번에 고체가 규칙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체가 뭐 금속 같은 이제 균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 물은 갑자기 온 거잖아. 갑자기 얼리면 그렇게 됐지. 그래요? 제가 하루 동안 얼렸는데 그렇게 돼서 서서히 얼리면 또 다르겠죠? 자, 이번에는 142페이지 호흡을 볼 건데요. 호흡은 정확하게 광합성의 과정에 반대로 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 테니까 잘 따라 한번 익혀보세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뭘로? 빛으로 영양분을 만들고 보통 이제 포도당의 형태라고 그랬죠? 산소를 만들어서 내뱉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식물은 영양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작용이 이제 진화적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쉬는 인간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숨쉬는 것처럼 호흡 기관으로 하는 거를 보통 외호흡이라고 하고 호흡의 결과물이 뭐니 산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이제 식물들도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요거는 우리 인간들도 다 하는 거야. 생물들은 모든 세포 수준에서 이런 호흡이라는 걸 하는데 호흡의 그러니까 정의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 호흡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었잖아요. 식물이 이 영양분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 생장도 해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열매도 만들어야 되고 뭐 키도 커야 되고 그지? 부피도 커져야 되잖아.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요. 이때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ATP라는 에너지 저장 물질에다가 저장을 시키는데 요거는 몰라도 돼. 아직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어쨌든 오늘은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고요. 스스로 광합성으로 만든 영양분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고요. 똑같아요.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그러면은 이제 산소는 일반적으로는 밖으로 기공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쓰고 남는 산소를 밖으로 내뱉는 거야. 기공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남는 산소를 가지고 우리 생물들은 호흡을 하는 거고. 알지? 그래서 식물은 일반적으로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도 만들고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광합성 같은 경우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면 다 가능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물이나 인간에서도 이 과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 광합성처럼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 흡수한 영양분을 가지고 호흡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알지? 네, 그래서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한다. 한번 볼게요. 1번 호흡은 세포에서 영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식물이 생장하고 뭐 열매를 맺고 할 때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호흡이라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용을 보시면요,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과정을 반대로 돌린 과정이 되겠지. 근데 그 과정의 결과물은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광합성은 영양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요. 헷갈리면 안 돼. 호흡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알겠죠? 자, 1번 장소와 시기 돼 있는데요.
세포들은 이제 스스로 뭔가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 밑줄에 놓으시고요. 우리 사람이 숨 쉬는 거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숨 쉬는 거 뭐 낮에만 숨 쉬고 밤에는 숨 안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낮과 밤 모두 숨 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언제 어느 순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항상 일어나고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 거의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광합성은 다르다. 광합성은 염록체에서만 일어나고 낮에만 주로 일어나잖아요. 광합성은 낮에 염록체에서 호흡은 낮밤 모두 그러니까 항상 낮밤 항상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세포 자 이러니까 시험 지문에 아니면 문제집에 많이 나오겠죠. 광합성은 낮과 염록체에서 호흡은 낮밤 항상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비교해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라는 건요, 뭐 잎도 아니고요, 잎도 포함이지만 당연히 뿌리, 심지어 뿌리 있지, 아래쪽에 흙이 있는 뿌리에서도 호흡은 일어나는 거야. 뿌리, 줄기, 잎, 꽃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는 게 호흡이야. 기억하세요. 그리고 호흡이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를 가지고 결과적인 거예요.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기체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호흡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그 앞에 세포라는 단어가 생략돼. 세포 수준에서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으로 생산된 요소를 보시면요 뭐 똑같죠.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산소와 포도당이 되겠고요. 산소, 포도당이 되겠고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광합성의 생성물인 산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지? 필요할 때는 기공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은 포도당이고 이제 광합성의 산물이고 광합성에 의해 공급된 영양분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생산된 요소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는요 이제 이번에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서 내뱉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낮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다시 또 써먹기도 하겠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써먹기도 하고 다시 또 뭐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이산화탄소를 기공을 통해서 배출하기도 하고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물에서 사용되거나 방출될 거고요. 수증기 형태로 방출될 거고 에너지에다가만 밑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싹을 키우거나 꽃을 피우는 등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생명활동, 뭐 생장활동 이런 데다가 쓴다고요. 자 밑에 이제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탄소 확인 실험이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식물의 지금 광합성과 호흡에서는 실험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실험들이 벌써 한 4-5개를 앞에서만 보도 한 4-5개 봤고 지금 호흡에서도 실험이 한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실험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페트병 가와 나 중 가에만 시금치를 넣었고요. 가에는 식물을 넣고 나에는 식물을 안 넣었어. 그리고 이 가와 나를 둘 다 석회수에다가 연결해. 석회수는 뭐와 만나면 뿌옇게 바뀌니? 선영아. 네 저요? 뭐 보고 있니? 네? 석회수는 뭐와 만나서 뿌옇게 변한다?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질 때 이산화탄소. 그죠? 그래서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뿌옇게 변하잖아. 뿌옇게 흐려진다. 아까 뭐 탄산 그 얘기인데 얘와 얘가 만나서 탄산칼슘이 되면서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석회수는 이제 투명하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면은 뿌옇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어디가 뿌옇게 흐려진다? 당연히 식물에 있는 가가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왜? 호흡의 결과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뿌옇게 흐려지겠죠. 그거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건 광합성하고 호흡이 시험이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물과 실험 뭐 중간중간의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을 잘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확인하는 실험인지. 그래서 이거는 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산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석회수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석회수 말고 뭐를 넣으면 되겠니? 앞에서 했던 우리 BTB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BTB가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BTB랑 이산화탄소 만나면요, 노란색. 산성이 되니까 노랗게 되겠죠. 산성이 되면서 노랗게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페놀프탈렌이라고 또 있어요. 페놀프탈렌 이거 염기성이랑 분류하는 거 맞지? 네. 페놀프탈렌은 원래 산성일 때는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염기성일 때는 빨간색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실험은 산성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니까 염기성을 만들어 놓고 무색이 된지를 확인해야겠지만 어쨌건 이렇게도 쓸 수는 있다는 거 알겠지? 어쨌건 주로는 주의를 많이 쓰니까 중학교에서는 BTB는 산성을 쓰면은 노랗게, 그리고 석회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만나서 뿌옇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시약이다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써 드릴게요.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는데 그 뿌옇게 흐린 물질이 탄산칼슘이고요. 그리고 수용액 물. 얘가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흐리게 만드는. 네. 그래서 결과 보시면요, 페트병 가의 기체를 통과시키는 석회수만 뿌옇게 변하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해 놓으세요. 시금치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구나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 이제 호흡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호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를 위한 거다? 영양분을 가지고 식물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실험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에 했던 우리 광합성과 호흡을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어차피 시험에서는 뭐 시험 호흡 자체는 그렇게 뭐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과 비교해서 주로 나올 거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내실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내실 거예요? 뭐라고? 선생님은 어떻게 내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호흡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아우, 근데 이제 광합성하고 비교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아유. 자, 광합성하고 호흡을 봤을 때 광합성은 염록체가 있는 세포가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빛이 있을 때 낮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요 식을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광합성만 외워두시면은 호흡은 반대였지라고 기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화학식을 잘 기억해, 화학 반응식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양분과 에너지를 보시면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양분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 돼 있잖아, 그렇지? 빛에너지를 포도당의 형태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영양분을 만들어서 합성을 해서 저장을 했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엔 호흡을 볼게요. 일어나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세포 안에 이제 호흡을 담당하는 염록체 비슷한 기관이 또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마이토콘드리아. 오늘은 하진 않을 거고, 어쨌건 우리 앞쪽에서 1학년 때 그 했었지. 영양소 만드는 거. 네, 간단하게 언급했잖아요. 에너지 만든다고. 그 기관이 있는데 어쨌건 뭐 아직은 몰라야 되니까 살아있는 모든 세포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낮밤 상관없이 항상 일어난다고. 왜? 에너지는 언제든 다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광합성하고 호흡에서 장소와 시기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 출입은 당연히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그리고 양분과 에너지는요, 우리 광합성으로 만든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양분 분해가 되겠고 에너지 방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겠죠. 3번, 이번에 식물의 기체 교환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왔다 갔다 출입하는 걸 확인했잖아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
호흡 같은 경우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탄소가 나가.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한 거예요. 자, 낮을 볼게요. 낮에 빛이 강해. 그러면은 낮이니까 광합성과 호흡에서 호흡은 항상 일어나. 그지? 그런데 뭐가 더 추가가 된다? 광합성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데 광합성도 일어나요. 그걸 잘 생각해 주시고요. 밤 같은 경우는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데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만 일어나는 거예요. 밤만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호흡만 일어나는 거니까 산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겠지. 그치? 맞죠? 근데 이 과정에 이번엔 낮이 됐어요. 그러면은 광합성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왔던 나가려고 했던 이산탄소가 다시 이산탄소와 산소로 전환이 되겠죠. 출입이. 그래서 볼게요. 밤부터 먼저 봅시다. 그래서 밤에 빛이 없을 때는요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탄소가 나가겠지. 그래서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밤에는 호흡만 하니까 어떻게 된다? 산소가 들어오고, 그치? 들어오고 이산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치? 화살표 방향 잘 봐. 그런데요 낮에는 이제 광합성이 추가해. 근데 광합성이 평소 호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겨. 알겠죠?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식물로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광합성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요. 일단은 거기다가 밑줄 할게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그래서 평소에 밤에는 이쪽으로 이제 작용이 많이 돼. 이렇게 왼쪽으로 밤에. 그런데 낮에는 왼쪽으로도 진행되지만 오른쪽으로 광합성이 더 많이 진행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산소가 들어오는 게 많을까 나가는 게 많을까? 낮에는 얘는 얘보다 광합성이 더 많다니까. 나가는 산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가겠지 낮에는. 그죠? 그렇지? 네. 일부는 호흡으로 쓰고 남는 거는 다 아직 낮에는 다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이 산소를 쓸 수 있는 거지. 낮에는 산소를 내뱉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흡수하는 게 많고요. 산소는 방출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들어오는 건 광합성이고 나가는 거는 이제 호흡 이제 반대인데 어쨌건 호흡보다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더 많이 배출되더라. 낮에는 알겠죠? 그래서 낮에는 산소가 기공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오고요. 밤에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만 밖으로 나온다. 오케이? 삼 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러면 아침과 저녁 같은 애매한 빛을 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약한 빛. 그지? 이때는 광합성도 조금 일어나면 적당하게 일어나고 호흡도 적당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체 출입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기체 출입이 없는 게 아니라 마치 없는 것처럼. 왜냐? 광합성으로 쓰고 남은 산소를 바로 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가 다시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고 산소가 다시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호흡을 하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출입하는 기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냥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광합성이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같아 보이더라. 같기 때문에 마치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기체 출입이 없는 건 아니다.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낮에는 광합성으로 포도당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포도당은 물에 넣기 때문에 광합성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녹말 형태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옆에다가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요. 녹말 동그라미 쳐놓고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포도당으로 생산해서 녹말로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볼게. 요게 낮이에요. 낮에. 밤에는 이제 다시 물에 녹여가지고 체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각 기관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요. 물은 물관 그리고 양분은 체관으로 이동을 하고요. 식물을 이렇게 수평으로 딱 이렇게 잘라 보면요. 관이 두 개가 있어요. 바깥쪽 관, 안쪽 관이 있고 안쪽 관엔 물관, 물이 이동하는 관이고요. 바깥쪽 관에는 체관이라고 해가지고 영양분이 이동하는 관이고
이 관인데 좁은 관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물에 녹은 형태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혀버리겠지. 그지? 우리 사람도 혈관에 물이 있잖아. 피가. 그지? 물이 70%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용질이 물질들을 물에 녹여가지고 각 기관에 전달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에 녹이는 형태인 설탕으로 만들어서 보낸다. 근데 소금으로 오케이. 해도 되지 않아요? 네? 소금이요. 어? 소금도 물에 녹잖아요. 소금 그럼 뭐 식물이 소금을 만들면 어떡하니? 네? 말라 죽지 그러면. 그래요? 소금은 이 삼탑이 너무 커가지고 말라 죽어버려요. 아 그리고 안쪽에 물관이고 바깥쪽에 체관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체관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설탕 같은 물질로 이동을 시킨다고 그랬잖아.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환상박피라고 있어. 환상이라는 건 동그랗게 해두고요. 박피라는 건 벗겨내는 거야. 그래서 뭐 식물 같은 거 재배하고 뭐 과수원 같은 데서는 요 껍질을 바깥쪽 껍질을 이렇게 벗겨낸대요. 식물에 어떤 예를 들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과가 달려 있어요. 사과나 배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체관을 통해서 물질들이 설탕의 형태로 이동한다고 했잖아. 아래쪽으로 못 가게 요 바깥쪽에다가 여기를 환상박피 형식으로 이렇게 벗겨내버려. 여기를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내려가던 잎에서 만들어진 녹말들이 설탕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설탕의 같은 양분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겠니? 못 내려가겠지? 그지? 그러면 위에 쪽에 과일에 있어가지고 과일에 다 그렇지. 이거를 이제 위쪽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환상박피를 했다. 그러면은 위쪽 과일들은 어떻게 되겠니? 점점 설탕이 축적되겠죠. 못 내려가니까 딴 데로. 그지? 그래서 얘네는 되게 달고 상콤한 과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재배하는 기법 중에 하나래요. 바깥쪽에 있는 체간을 이렇게 살짝 도려내서 위쪽 과일들을 더 신선하고 맛있게 만드는 재배 기법. 환상박피. 한자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 환이라는 거는 이게 동그란 거 말하는 거고 환상으로 박피 벗겨내다를 말하는 거. 환상박피. 알겠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처음 들었으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농사를 지을 때 과일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환상박피 한번 보면요.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면 위쪽은 부풀어 오르고 위쪽에 열매가 크게 자란다. 왜냐하면 체간을 잘라냈으니까 아래쪽으로는 영양분들이 못 내려가잖아. 그래서 위쪽에 이제 영양분들이 모여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체간이 제거되어 양분이 아래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맛있게 과일들이 자란다는 거고요. 다시 왼쪽에 돌아와가지고요. 양분의 생성 낮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도당을 생산해서 녹말로 저장을 해. 그 다음에 설탕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가 이제 나와 있죠. 가운데에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는 녹말이 이제 설탕에 동그라미 쳐넣고요. 물에 녹는 형태의 설탕으로 이제 전환시켜요. 그리고 밤에 체간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그 체간에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양분의 사용과 저장 보시면요.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생명활동, 생존활동에 이제 쓰는 거고 생장이 필요한데 쓰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밑에 남은 양분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되는데 그 얘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이제 어떻게 저장되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면은 감자, 고구마,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되면은 이제 달겠지. 포도랑 양파, 설탕의 형태로 저장되면 뭐 사탕수수, 사탕무, 좀 단 거 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되면 콩, 그리고 뭐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면 땅콩이나 깨. 여기다가 잘 기억해 두시고 밑줄에 놓으세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로 가가지고 뭐 감자, 고구마, 그리고 얘네는 뭐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줄기 같은 데 가가지고
수박 같은 애들 있죠? 달겠지, 포도당 이런 애들, 가지 같은 데 가면은 뭐 사과, 배, 포도도 가지인가? 이런 애들은 포도당으로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콩은 줄기인가?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되고요. 그다음에 땅콩, 깨 이런 애들은 지방으로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양파, 사탕수수 고구마 감자. 사탕수수는 뭐지? 뿌리줄기 가지 중에 뭘까? 사탕수수요? 양파는 줄기니까 줄기로 양파는 이제 합시다. 포도당. 응? 그냥 줄기로 해요. 그래. 잘 모르겠으니까 사탕수수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 설탕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설탕의 형태로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꽃 같은 데를 할 수도 있죠. 요즘은 그런 거 먹지도 않지만 꽃을 따먹는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던 거 저희 학교에 있는데. 뭐 이렇게 되게 꽃잎 중에 되게 단 게 있거든요. 세루비아? 아, 그런 거 세르비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되게 달아.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꽃에도 저장이 돼요. 그리고 꽃에 저장이 되면은 어떻게 되니? 벌들이나 이런 데 곤충들이 와가지고 단물들이 빨아 먹으면서 걔네가 이제 씨앗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제 서로 상호 공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기관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될 수도 있고 뭐 포도당의 형태나 단백질의 형태로도 저장될 수 있고 지방의 형태로도 저장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해서 외우셔야 돼요. 감자, 고구마는 녹말, 그 다음에 콩이는 단백질, 땅콩, 깨는 이제 기름지잖아. 깨 같은 경우는 이제 참기름 만드는 거니까 기름, 그치? 지방 성분이 되는 거고, 땅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혹시 구워보면 잘 알겠지만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지방질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커피도 마찬가지. 그다음 양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만 양파 먹으면 단맛이 나거든요. 양파 볶으면 단맛 많이 나요. 매운맛도 나지만 단맛도 나와. 약간 양파를 볶으면 단맛이 더 많이 나잖아요. 포도당으로 저장이 되고 사탕수수는 설탕의 형태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저장되는지, 어느 기간에 저장되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잘 많이 외우셔 주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외우기 힘들겠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낮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의 형태로 생산을 하자마자 바로 물에 안 녹는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한다. 알겠지? 그리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이제 광합성이 끝났으니까 뭔가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체간으로 물에 녹는 형태인 설탕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 가가지고 뭐 에너지도 전달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녹말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포도당, 설탕, 뭐 또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 배우고 이런 형태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는 거지, 친구들이. 우리 인간은 아니면 동물들은 이제 이렇게 저장된 거를 따먹는 거. 자, 오른쪽에 1, 2, 3, 4,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문제는 같이 풀어볼게요. 1번 포도당과 뭐 앞에도 제가 써놨지만 산소가 되겠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호흡이다. 기억은 산소, 니은은 이산화탄소. 2번 식물의 호흡은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난다. 그치? 낮밤 항상. X가 되겠고요. 2번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아니죠. 모든 살아있는 세포면 다 일어난다. 뿌리, 줄기, 잎 상관없이. X.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5가 되겠고요. 이때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탄소가 나가면서 마치 호흡처럼 보인다 해서 그냥 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4번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 활동에 이용되겠죠? 네, 맞아요. XXO가 되겠고요. 3번 광합성은 이제 엽록체가 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식이는 빛이 있을 때만. 그리고 기체 출입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산소 방출, 이산화탄소 흡수. 양분은 합성을 하죠. 광합성.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겠죠. 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항상 그 다음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4번 낮에는 A가 들어와서 B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이산화탄소고 B는 산소가 되겠고요. 밤에는 D가 들어와서 C가 나가는 거니까 D가 산소가 되겠고 C가 이산화탄소가 되겠다. 그렇지? C는 이산화탄소, D는 산소. 5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되고요. 이때 우리가 확인하는 시약 다시 한번 기억하면 아이오딘과 칼륨이고 녹말과 반응해서 청藍색이 되더라.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체간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을 이동한다. 그래서 체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포도당, 녹말, 설탕 그리고 밤에는 체간으로 이동한다. 오케이? 그리고 저장 형태 녹말은 녹말, 단백질, 지방, 포도당, 설탕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넘겨주시고요.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12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이거 12번에 음식 먹으니까 배고파요. 난 배고파. 점심시간이잖아. 다음 주는 우리 2학년 2학기 교재 가져오시면 되고요. 예? 혹시 제가 구매 못할 수 있으니까 프린트로 뽑아올 테니까. 선생님 그냥 다 프린트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사오세요. 근데 왜요? 그냥 2학년 야, 다 너 지난번에는 프린트라서 막 너무 많다고 하지 않았냐? 네? 뭐가요? 프린트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 네. 네. 왜냐면 1학년 때부터 프린트는 이 정도여가지고 파일 하나는 이미 다. 그러니까 책을 이제 사오세요. 그게 아니라 테스트만 있어도 이 정도라니까. 그냥 어차피 50, 100번이니까 그냥 프린트. 그러니까 책을 사오세요. 왜요? 어떻게 다 뽑아? 50번 100보잖아요. 그게 그거죠. 사오세요. 어차피 살 건데. 네?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2학년 2학기 책 사오세요. 알겠죠? 다음 주는. 혹시 뭐 못 사더라도 걱정 마시고 제가 프린트 해올 테니까.
다음 평가 문제는 못 풀 것 같으니까 한번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숙제로 한 20문제 프린트로 드릴게요. 서술형을 냈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단원 평가는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를 가져올 테니까 책은 안 가져줘도 돼요. 나이스. 오자마자 푸는 걸로 할게.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합성하고 호흡은 실험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실험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건 숙제로 할게요. 아, 숙제. 20문제밖에 안 돼. 아, 많다. 하. 자, 우리 확인해 봅시다. 1번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인데요. 밤에만 일어난다. 아니죠. 항상 일어나고. 2번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분해한다. 맞네. 답은 1번이겠죠?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보낸다. 맞고 모든 살아있는 세포 맞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맞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맞죠? 1번에 1번이고요. 2번 석회수를 뿌옇게 흐랗게 이 실험 알죠? 그래서 석회수를 뿌옇게 변하는 게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때문이고 이산화탄소 때문인 거는 식물이 있는 경우가 되겠지. B가 되겠고 이산화탄소 2번에 5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실험들은 외워놓고 있으시면요 문제 푸는데 빨리 풀 수 있겠지. 3번 기억 페트병 B 시금치가 있는 B에서는 시금치의 호흡이 일어나죠. 그치?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되지. 기억 맞고요. 실험을 통해 식물의 호흡에 산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죠? 아니지. 산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실험은 아니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지. 산소를 뭐 차단시키고 실험을 한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페트병을 어두운 곳에 두는 까닭은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 정확하겠지. 그래서 광합성을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 디귿 되겠고요. 3번에 3번.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요. 포도당과 광합성을 통해서 A는 산소가 되겠고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겠죠.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간은 식물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랬죠. 디귿 호흡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이용한다. 맞네요. 4번에 5번 되겠고요. 가와 나가 있어요. 가에는 이 촛불만 넣고 유리종 나에는 촛불과 식물을 함께 넣은 뒤 빛을 비추었대요. 광합성을 했으니까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겠네. 산소가 있으면 불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네,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5번에 빛이 있을 때는 식물은 산소를 방출하겠죠. 맞고요. 나의 식물은 광합성만 한다. 이건 틀렸지.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데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광합성과 호흡이 일어날 때는 호흡보다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죠? 그래서 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산소가 배출되고 이산탄소가 흡수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촛불은 가보다 나에서 더 오래 타겠죠. 빛을 차단하면 촛불은 가보다 나에서 더 빨리 꺼진다. 그지? 왜냐면 광합성이 안 일어나고 호흡만 일어나니까 산소가 제거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잖아. 산소는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무겁기 때문에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요. 그지?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불이 빨리 꺼지겠죠. 빛을 차단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호흡이니까. 네, 맞고요. 그래서 5번에 2번 되겠고요. 6번은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은 답은 2번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기체 찾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 쪽으로 더 많이 작용해서 산소가 배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가 되겠고요. 이번엔 나 같은 경우는 C는 산소, D가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7번에 3번 이산화탄소, 산소, 산소, 이산화탄소. 7번에 3번, 8번 가는 광합성이 되겠고요. 나는 호흡이죠. 네, 맞고요. A는 광합성이 필요하다. 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필요하죠. 자, 나는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난다. 호흡은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나죠. 답은 4번이고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크다라고 해야겠지. 8번에 4번 9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 1번 양분은 식물의 생장에 이용된다. 그렇죠? 양분은 주로 낮에 체가를 통해서 이동한다가 아니라 밤에 이동한다 그랬죠? 설탕의 형태로.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양파는 양분을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해서 달고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고요.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이제 여러 기관으로 이동해가지고요. 녹말, 단백질, 지방, 포도당, 설탕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9번에 2번이고요. 10번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인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되었다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10번에 5번 되겠네요. 그래서 10번 이 문장 안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저장돼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사용에 대한 설명. 식물체를 구성한다. 맞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맞죠?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뭐 꽃, 씨 등에 저장된다. 맞죠? 네. 11번에 5번이고요. 10번, 5번, 11번, 5번, 12번.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콩이 되겠지. 콩은 단백질, 깨는 지방, 감자는 탄수화물, 녹말, 포도는 포도당, 고구마도 탄수화물이나 녹말. 선생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포도당이 먼저 생긴 말이면 포도가 먼저 생긴 말이에요. 왜요? 포도가 먼저 생겼겠죠. 왜요? 포도당을 찾은 거는 현대니까. 그지? 포도는 옛날부터 있었잖아. 근데 그 이름이 옛날에 포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영어로는 포도가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영화